배인규 씨가 사망하고 난 뒤 많은 지인들과 또 방송인들, 관계자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건 입 닫는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다. 고인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었다. 많은 대응과 또 어찌 본다면 진실 폭로를 예고하고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놀랍게도 이 고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뭔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검색을 해드렸는데 이 배인규 씨에 대한 기사가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이렇게 사망사건 사고 보도를 규제한다더니 왜 안 하냐.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공인을 가릴 잣대는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부가 유명인들의 사망사건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배인규 씨의 사망 소식이 포털뉴스를 뒤덮고 말았다.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문체부에서 미디어 온라인 분야 이런 사망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되며 곧바로 언론계의 보도 관행이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문제라고 되짚고 있습니다. 고인이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가인데, 자, 이 인물을 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덮어버리거나 통제하려 할 경우 무분별한 억측,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정부가 언론재단 지원금과 연계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망사건을 전해야 된다, 전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지점은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 지인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칼럼처럼 많은 음모론이 함께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견이 됐다. 아니다.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다. 그리고 현장 CCTV로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별다른 의혹은 없어 보인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러한 말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한 유튜버이자 방송인이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고인이 되었음에도 인규를 위해 확실한 내용은 추후 전달해 드릴 거다. 이후 바로 6일 날 불과 몇 주 전 영상이다. 배인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들었다. 충격적이다. 지금껏 있었던 인규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인규야, 이전에 있던 일들을 다 공개해라. 그러면 너도 속 시원하고 오해들이 풀릴 거다. 사람들이 널 다시 보게 될 거다 라고 한 적이 있다. 인규의 대답은 지나간 일이고 제가 안고 가야 할 일이며 제가 다 견뎌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이 공개한 바로 불과 며칠 전 고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생전 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약물 관련 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고 만약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인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게 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한 지인들과의 만남이 아니었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확실히 이상하다. 최근까지 영상을 올렸었고 오히려 팬들에게 복귀한다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근데 만약 고인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도대체 그 가해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본인이 우파 진영에 서서 집회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인터뷰도 했다고 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밝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주변 지인들도 믿기 어렵다. 심지어 추가적인 동영상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달하겠다라고까지 지인이 말을 했을 정도라면 이거 뭔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인에 대한 많은 추측성 이야기가 유튜브 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CCTV에 무언가 깜짝 놀랄 내용이 담겼지만 이 정치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정말 낱낱이 밝혀야 하겠죠. 근데 보세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인이 된 배인규 씨의 상주가 무연고 시신? 억측 그만해라. 정상적으로 장례를 진행 중에 있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빈소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장례식도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건 그만큼 이번 사망이 뭔가 이해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결국 부검 요청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영안실에 시신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례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내용을 살펴보니 7일 날 배인규 씨의 상주라고 소개한 A씨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가족이 아니라 지인일 것 같아요. 고 배인규님의 장례와 관련해 여러 추측과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린다. 고인의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만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편안히 배웅해드리고자 한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고인이 사실은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친족들과 지인들만이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무연고 시신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있지 못하다. 장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장례 일정이 다소 늦어진 지점은 부검 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진연되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들어맞죠? 아마 부검 때문에 빈소가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아마 부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장례식도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부검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 부검이 되면요, 이 국가수에서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보통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좀 기다려보면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상주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억측과 논란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명복을 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문과 부인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정중히 사양한다. 장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상주인 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아닌 다른 언론과 유튜브 영상들의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된다. 그동안 고인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추측성, 타살 의혹이 나온다는 등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조금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더러 어떤 분이 좌파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5년간 운영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향도 경상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라고 이 고인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유튜브 발로 나오는 조회수에 미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영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뉴스 기사와 이 팩트들로만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배경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럼 약물 때문인 건지 스스로의 선택인 건지 추락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사실 고인에 대한 현장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고 추락했다 라고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이 고인이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유가족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선택이었을 때는요. 그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 원인에 대해 그렇게 잘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7, 80%는 안 좋은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아가서 그 선택을 종용받았거나 강요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의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겠죠. 고인이 생전 이 남성들을 대표한다라는 미명하에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의 정치 세력과 굉장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특히 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탄핵 관련하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최전선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계세요. CCTV부터 타살 정황이 없는 게 확실하냐? 은폐 조작 아니냐?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기가 쉽냐라고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나옵니다. 배인규 대표의 유서 없는 사망과 남겨진 의문, 보안 수사권 공백이 부른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자,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평소 강한 삶의 의지를 보였거나 이상한 동기가 불명확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과 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실 규명은 국가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구조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이나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데 바로 보안수사권의 축소 및 폐지가 불러온 시스템의 맹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초동수사와 더불어 검찰의 지휘 및 보안수사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혹여나 은폐되었을지 모를 범죄 혐의점, 위장 사건이라던가 타살 정황 등이죠. 이걸 2중, 3중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권의 구조가 개편된 이후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초동수사기관의 과부하와 조기 종결의 유혹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로 수사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폭증을 해버렸고요. 이로 인해 타살을 입증할 명백하고 즉각적인 증거, 예를 들어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타살에 사용된 어떤 무기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심층적인 주변인 탐문, 통신 내역 분석에 화력을 쏟기보단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이 빠르게 내사 종결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안전망의 고리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주도적으로 파헤치며 보안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합리적인 의문을 품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들여다볼 제도적 안전망이 헐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세상을 등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변의 절규는 단순히 고인에 대한 애도를 넘어
혹시라도 놓쳤을지 모를 진실을 찾아달라는 국가를 향한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기계적으로 분리된 현재의 수사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교묘함을 쫓아가거나 억울한 죽음의 이면을 끈질기게 파헤칠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약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 이유도 굉장히 길게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고인에 대해 성실했던 우파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우파가 아니다, 너무 변질됐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진실인지를 떠나서 확실한 팩트는 정치적으로 고인이 생전 깊게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이 추락사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됐음에도 경찰 측에서도 예민하게 바라보며 고인에 대해 추가적인 부검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그로 인해 시신이 여전히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소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하며 발인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인규 측근 유튜버 입장을 발표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언론 제보를 할 것이다. 입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배인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들었다. 내용의 글을 추가하며 향후 형보를 예고했는데요. 나는 배인규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규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공개해라. 그러면 너도 속 시원하게 오해들이 풀릴 것이고 사람들이 널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배인규의 약물 사건은 분명 질타받는 것이 당연하며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사이기에 언급이 불가능하다. 입을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기에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에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인에 대해서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이번 사건이 갑자기 뭔가 모르게 싹 조용해지고 있다라는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인이 정말 억울한 사망 사건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최근까지 고인을 만났고 고인 본인도 마지막까지 영상 활동을 했으며 애당초 영상을 삭제한 이유도 자신이 앞으로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삭제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행보를 보여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런 사망 소식을 전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거냐? 굉장히 놀라운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배인규와의 악연, 바로 고기 남자인데요. 놀랍게도 이번 비보 소식에 비통하고 참담하다라며 추모를 보냈습니다. 자, 왜 이게 놀랍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흔히 야차롤이라고 하거든요. 맨손 격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종종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유행이라고 해요. 서로가 어떤 이념이 맞지 않거나 뭔가 답답한 심경이 있다 보니 아마 이 사태까지 갔겠죠? 그래서 이걸 수백 명 이상이 저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흔한 말로 맞짱을 이렇게 펼치게 되었고, 이때 이제 배인규 씨가 운동을 좀 오래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고기남자라고 하는, 이 오른쪽이 이제 고기남자라는 그 유튜버 분이거든요. 이분과 이제 격투가 시작됐는데 일방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많은 펀치와 많은 킥을 통해서 이 고기남자라고 하는 유튜버가 사실 이런 격투 경험도 상당히 전무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이 고기 남자라는 분도 활동을 쉬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두 사람은 이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접점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로서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에 같은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추모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자신의 채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근까지 방송을 했었고 분명히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하지? 몇몇 분들은 베란다에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혹시 베란다에서 뭔가 밧줄 같은 걸 이용을 하여 안 좋은 선택을 했나? 라고 유추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추락사였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면서 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빗발칩니다. 경찰 측에선 여전히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작년입니다. 이 고인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촉구를 한다 라면서 이 민주당 국민소통위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좌우 두 세력과 연관지어 있다 보니 이 고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요, 이 고인이 타살된 게 아니냐, 어떤 사고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타살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